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병원에서 신경학과 진료를 보고 있는 이행진이라고 합니다. 그 제목은 재발증상과 치료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시신경염이 재발하게 되면은 처음에 왔을 때 이게 과연 재발한 증상인지, 내가 과연 시력이 나빠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감별이 중요할 것 같아서 그걸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거고, 치료는 앞에서 이제 김성민 교수님께서 자세하게 약제를 소개해 주셔서 어떤 환자들을 어떻게 치료했는지 예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동공을 통해서 황반이라는 곳에 맺히게 되고요. 이게 시신경으로 신호가 전달이 돼서 이 뇌의 뒤통수, 이 후두엽에 시각 중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체를 인지하게 되는데 이 시신경이 이 눈과 이 후두엽까지 연결해주는 그런 통로가 되겠습니다. 저희 신경이라는 것은 이렇게 마일린이라고 되어서 수초로 쌓여있게 되는데 이 수초 때문에 신호가 이렇게 콩콩콩 뛰어가면서 빠르게 전달이 되게 되겠습니다.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시신경 염증이 생기게 되면 이 구조들이 파괴가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보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신경염은 앞에서도 우리가 지금 나오는 것처럼 다발성 경화증, 시신경 척수염, 모거항체도 있지만 그 외에도 감염이나 다른 자가면역 질환들, 또 이유 없이 특별성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안과 의사들이 생각하는 이유 없고 경과가 좋다고 생각하는 시신경염은 젊은 나이에서 여자한테 잘 생기게 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사물을 보고 지낼 때 이렇게 시력판을 가지고 다니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시력을 체크하지는 않죠. 근데 안과 의사들은 이렇게 시력표를 보고선 이제 0.1부터 1.2까지 혹은 2.0까지 이렇게 시력을 꼭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환자들은 저는 시력이 1.0이었는데 0.3으로 떨어졌어요 라고 오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사물이 뿌옇게 보이고 흐리게 보이고 아니면 이제 비 오는 날처럼 구름 낀 듯 어둑어둑하게 보인다고 오게 되겠고, 이런 증상들을 시신경염을 한번 앓고 나서 좀 회복이 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나아졌는데 또 다시 사물이 뿌옇게 보인다라고 하면서 재발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물이 갑자기 뿌옇게 보이는 증상은 그냥 내가 컨디션이 안 좋다고 한두 시간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수일에 걸쳐서 시력이 이렇게 점점 떨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사물이 점점 안 보였는데 하루 이틀 지나면서 그 직장에 출근할 동안 갑자기 점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저는 토요일부터 시력이 떨어졌는데 주말을 지나면서 시력이 점점 떨어져서 진행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력은 우리가 한눈만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양쪽 눈 각각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시신경염은 동시에 발생할 수도 있지만 처음엔 한쪽 눈이 발생했다가 며칠 뒤에 반대편 눈도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서 혹시 시력이 떨어졌다고 느끼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한쪽 눈씩 가려보고 양쪽 눈 차이를 꼭 느껴보시고요. 만약에 내가 오른쪽 눈에 시신경염이 와서 시력이 떨어졌다가 주사 치료를 받고 회복이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매일 그러실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한쪽 눈씩 가려보면서 내가 보이는 정도가 혹시 달라지진 않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해보는 것이 평상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시야에 또 문제가 되게 되는데, 유난히 이런 시신경염은 중심부, 이렇게 어떤 그 사람을 보게 되면 눈, 코, 입, 얼굴이 잘 안 보이는 것이 특징적이고 그 외에도 전체적으로 어둑어둑하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시신경염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색감이 떨어진다는 그런 특징입니다. 저희가 이제 안과에 오게 되면 이게 가성 동색표라고 하는데 여기에 있는 숫자가 42, 이건 6인데 이렇게 비슷한 숫자를 내서 색깔을 확실하게 구분을 하는지 이게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색깔이 덜 선명하게 보이면서 색감이 떨어지는 것이 시신경염의 증상입니다. 이렇게 칙칙하고 흐리게 보이게 될 수도 있고, 시신경염을 앓고 나서 시력이 이제 1.0에서 0.1로 떨어졌다가 다시 1.0으로 회복이 돼서 안과 의사들은 이 정도면 잘 회복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저는 그래도 불편해요 라고 얘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색감이 떨어져 있는 이 시기는 저하는 후유증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색감이 회복이 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색감이 점점 떨어진다 라고 느끼면은 그건 재발하는 증상일 수도 있어서 이 색감에도 꼭 주의를 기울여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흔히 저희가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이게 원색에 뭐 빨간색으로 된 그런 뭐 볼펜이나 뚜껑 같은 걸 봤을 때 그 색감이 좀 칙칙하게 보이게 되면 그게 그런 증상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원색이 대비되는 것들을 봤을 때 확인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염증이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눈을 움직이는 근육이 외안근이라고 하는데요. 그 시신경과 외안근이 같이 한 통로로 지나기 때문에 눈을 움직일 때 통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92% 굉장히 많은 수치로 통증이 있는데 이걸 이제 눈을 움직일 때 더 심해지는 것이 특징이고 또 어떤 분들은 저는 요즘에 시신경염 앓고 나서 눈이 굉장히 시리고 뭐 눈물이 나고 건조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런 거는 재발 증상은 아니고 눈 안쪽이 뭔가 욱신욱신거리고 아까 김서빈 교수도 말씀해 주셨죠. 뭐 관자놀이 부분까지 이렇게 아플 때, 눈 속이 아플 때 특히 양쪽 좌우 상하 움직이는데 더 아픈 증상이 있을 때 그런 거가 시신경염에 동반되는 증상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시력이 떨어지기 전에 올 수도 있고 같이 올 수도 있고 이런 통증은 보통 하루 이틀 동안은 최대로 됐다가 특히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를 맞으면 드라마틱하게 좋아진다는 것이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시신경염 앓고 나면 이제 후유증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눈부시고 빛에 예민해질 수도 있고 또 운동이나 목욕을 했을 때 이제 몸의 체온이 증가하면 뿌옇게 보이는 증상이라든지 이렇게 뭐 입체신화 어느 정도까지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대비 각도가 저하되는 그런 후유증 또는 시신경염 발생 당시에 증상이 생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환자분들을 그냥 겉으로 보면은 이분이 어느 정도 시력이 나오겠구나라고 사실은 알기가 힘들어서 안과에 오면은 객관적인 검사를 꼭 하게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런 시력 검사, 색각 검사, 또 시야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보기 위해서 이런 시야 검사를 하게 되겠고요. 동공 반응 검사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공을 지나서 이 뇌 후두엽까지 가는 그 시기는 시각 경로를 검사하는 건데 이렇게 밝은 빛을 비춰가지고 동공 반응 검사라는 것도 하고요. 눈 안쪽에 시신경이 출발하는 안저 사진, 또 급성기에는 이렇게 MRI를 찍기도 합니다. 또 그 외에도 아마 안과 진료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OCT라는 검사를 굉장히 오랜 기간 검사실에서 기다려서 촬영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이 동그란 게 오른쪽, 왼쪽 시신경입니다. 네, 요 시신경인데 요 황반부에 저희가 이제 중심 시력을 담당하는 센터가 몰려 있어서 이거는 처음에 정상이었던 분인데 이렇게 초록색으로 정상 두께였다가 여러 차례에 양쪽 눈에 시신경염을 앓고 나서 이렇게 시신경 두께가 얇아져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환자가 얼마나 시기능이 남아있고 후유증이 있는지 또 재발한 건 맞는지 또 예후 입자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OCT라는 검사를 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증상이 발생하면은 시력은 좋아지고 과연 언제쯤 좋아지냐고 물어보시는데요. 대부분은 시력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발성 경화증이나 시신경 척수염 환자가 아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시신경이고요. 그래도 처음 발생한 경우에는 초기에 한 달 정도 이내에 가장 많이 회복을 하고 이후에 수개월에 걸쳐서 서서히 조금씩 좋아지는 경과를 보이게 되겠습니다. 소아에서도 이제 시신경염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6살 여자 환자가 갑자기 열이 나고 머리 아프다고 내원했습니다. 시신경이 옆에 뭔가 하얗게 보이는 게 블러 처리한 것처럼 부어있고 염증이 생겼다는 증거인데요. 막 앞에 있는 숫자도 못 읽고 겨우 빛만 보던 그런 환자가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하고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부분은 좋아지고 그 시신경염에서 1988년부터 1991년에 가장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미국에서 했던 연구는 한 448명을 조사했었는데 시력 감소 후에 6개월 이내에 한 78%가 0.6 이상으로 회복이 되었고 처음에 시력이 얼마나 떨어졌는지가 그 이후에 얼마만큼 회복되는지를 예측할 수 있는 인자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빛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시력이 저하되었어도 67%는 0.5 이상으로 회복이 되었다라고 얘기도 하였었고 하지만 이제 재발과 호전을 거듭하게 되면 시신경이 손상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력은 회복이 되었는데 흐려 보이거나 색감 저하 등의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후유증을 조금 더 남기지 않고 보다 빨리 시력을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스테로이드 치료를 급성기에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 미국에서 했던 연구에 의하면은 이 스테로이드 치료는 시력 회복을 앞당기고 통증을 빨리 감소시켰다. 그리고 다발성 경화증이 발생하는 것을 어느 정도 예방했다고 보고를 하는데요. 경험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 스테로이드는 초반에 많은 양을 쓰게 되면 혈당이나 혈압이 증가되고 수면장애, 소화불량 이런 부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어서 저희가 꼭 입원해서 아니면 외래로도 이렇게 조심스럽게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희귀한 케이스인데요. 25세 젊은 여자가 말씀드린 것처럼 3일 전부터 왼쪽 눈이 점점 뽀얗게 보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오른쪽에 비해서 왼쪽이 시신경 교양 증강이 있고, 이 왼쪽 눈이 이 검게 보이는 부분이 안 보이는 부분인데 중심 안점도 있고 색감도 저하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시력이 0.1이었는데 스테로이드 치료하고서 1.2로 호전되고 통증도 없어지고 7개월 이후에도 시력이 계속 잘 유지되면서 더 이상 재발 없었고, 저희가 이제 다양한 피검사를 했는데도 피검사의 음성이었고 이제 불편함을 오시라고 했지만 한 5년 동안 지금 오지 않고 있는 그런 환자분인데요. 재발을 그래도 하긴 합니다. 5년 동안의 재발률이 보통 일반적인 시신경염 경우에는 약 50%에서 1년 이내에 재발을 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서 초반에 시신경염을 앓고 나면 내 증상이 어떻고 그리고 재발하는 증상인지, 그리고 혹시라도 그런 시기능 저하가 있는 소견이 있으면 바로 내원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료해도 좋아지지 않거나 재발할 수 있는 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증상들입니다. 아까 제가 아기 6살 여아를 하나 증례로 보여드렸었는데 14살짜리 남자 하나가 내원했었고 왼쪽 눈이 앞에는 손가락도 겨우 볼 정도로 시력이 확 떨어져서 내원하였습니다. 오른쪽 눈은 이게 시야 검사 결과인데 이만큼이 다 잘 보인다는 건데 왼쪽은 중심부 시야가 다 보이지 않는 그런 검사 결과를 보여줬었습니다. 스테로이드 치료를 했더니 오른쪽 왼쪽 다 이렇게 다 회복이 되어서 아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14살짜리 남자 하나가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서 총 8번의 시신경염에 재발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아쿠아포린4라는 항체가 양성이 나왔던 시신경염 척수염으로 진단받았던 환자였고요. 이 환자는 저희가 이런 증상을 어택이라고 표현한다고 앞에 말씀드렸는데 3번째, 4번째, 5번째, 7번째는 왼쪽은 그래도 어느 정도 시야가 보존이 되었는데 오른쪽 눈이 아랫부분이 다 안 보이게 시력이 떨어졌다가 마지막에 재발하고 2개월 뒤에 그래도 어느 정도 시력이 다 회복이 된 것, 아직까지는 열심히 적극적으로 재발할 때마다 유지 치료를 해서 시기능이 보존되고 있는 그런 경과를 보여줬습니다. 이와 다르게 이제 61세 여자분도 있었는데 이분은 27년 전에 처음 왼쪽 눈이 이렇게 시력이 떨어져서 거의 왼쪽은 거의 실명을 하셨고 이제 하지마비로 인해서 척수염 때문에 휠체어 거동 중인 분이었습니다. 즉 오른쪽 눈으로만 이제 버티면서 다행히 생활을 하고 계셨던 그런 분인데 오른쪽 눈이 이제 시력이 떨어졌다. 그리고 색깔이 이상했다고 내원하였습니다. 다행히 오른쪽 눈 0.6으로 아주 많이 떨어지진 않았었고요. 스테로이드 치료하고 나서 시력은 잘 유지되고 있는 그런 경과를 보였습니다. 이게 보시면 제가 외래 볼 때는 보통 시신경을 같이 보여드리면서 뭐 색깔이 달라진 것도 설명을 드리긴 하는데요. 이게 오른쪽 시신경, 이게 왼쪽 시신경이고 잘 보시면 여기 오른쪽은 여기가 붉으스름한데 여기는 약간 노랗게 하얗죠. 왼쪽 시신경이 이미 창백해져서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처음에는 오른쪽 눈이 이렇게 붉으스름한 부분이 시신경이 나가 있었는데 시신경을 앓고 나서 전반적으로 좀 노랗고 하얗게 창백이, 제 시기능 저하 후유증이 안타깝지만 남았던 그런 분이고 더 이상의 재발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발이 자꾸 빠르게 악화되기 때문에 꼭 재발하는 경우에 그때 급성기 치료가 중요하겠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거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런 남자분이 있었습니다. 38세 남자분인데 5일 전부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왼쪽 눈이 움직이면 뻐근한 느낌이 든다고 해서 내원을 하였었고 운전하는데 사이드미러를 보니까 더 눈이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안통이 더 심해졌다고 하였습니다. 골프 치는데 골프공이 위로 쭉 올라가는데 그 위쪽 시야가 어두워져서 어둡게 보이는 것을 이제 알게 됐다면서 내원을 하였고요. 이분은 이제 술, 담배를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검사 결과에서는 시력은 다행히 1.0, 1.0으로 괜찮았었는데 이분은 시야 검사를 했더니 호소한 거랑 좀 다르게 왼쪽 눈의 아래쪽 시야가 이렇게 어둑어둑하게 안 보이는 게 있었고 저희가 주사 치료를 하고 나서 다행히 호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퇴원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3주 후에 또 내원을 하였습니다. 왼쪽 눈이 번져 보이고 또 움직이니까 뻐근하다. 3주밖에 안 됐는데 시력이 0.5로 떨어져서 다시 입원을 할까 했었는데 아까 보셨던 거는 이만큼밖에 시야가 이상이 없었는데 이제 전반적으로 왼쪽 눈 시야가 감소가 되었죠. 그래서 저희가 치료를 하자고 했지만 환자가 이제 입원할 수는 없어서 경구로 스테로이드 약을 복용을 하였고요. 5일 뒤에 이렇게 어둑어둑하게 전반적으로 안 보였던 시야가 다 드라마틱하게 좋아졌고 생각도 이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은 아까 38세 남자분으로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직장 문제 때문에 바쁘셨었고 시력이 떨어지면은 이제 정기적으로 안 오시다가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저희를 긴장하게 했었는데요. 6개월 뒤에 또 내원했는데 또 뻐근하다고 했는데 또 주사 맞고 나서 바로 좋아지고 그러니까 증상이 생겼다가 주사 맞으면 바로 좋아지고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고 몇 개월 지났더니 또 통증과 이렇게 시력이 떨어지는 그런 반복되는 증상이 있었고 자세하게 이제 다시 물어보니까 15년 전부터 그런 증상이 있었고 눈 움직일 때 늘 아픈 통증과 10번이 그동안 있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모공항체 관련된 시신경염 환자이고요. 내가 주사 치료하고서 다 좋아졌으니까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사 치료 후에 약을 끊는 과정에서 이렇게 눈 움직일 때 통증이 있고 좀 아프고 이런 증상이 있으면은 재발 증상일 수가 있고 이런 경우는 스테로이드 반응을 잘 하기 때문에 바로 내원하셔서 꼭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 시신경을 보면은 저희가 이제 포토샵으로 블러 처리한 것처럼 여기 경계가 이렇게 뚜렷하지 않고 이거를 저희가 이제 시신경이 부어있고 시신경염에서 볼 수 있는 소견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도 오른쪽 시신경에 비해서 왼쪽 시신경이 조현 증강이 되어 있는데 시신경염 앓고 나면은 이제 여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환자분인데 노랗게 창백하게 되고 위축 시기는 저하가 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력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안타깝지만 생각장애나 저희가 앞에 있는 입체시 같은 것도 거리감도 떨어지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계단 오를 때 시력은 다 회복이 되었는데 계단 오르는 그런 거리감도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시기능 후유증이 남게 되겠는데요. 그 재발을 반복하게 되면서 그 시기능 후유증이 점점 심해지기 때문에 꼭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신경은 이렇게 눈에 맺힌 살을 뒤로 전달하는 통로인데 시신경염은 발생하게 되면 시력 저하, 생각 저하, 안통 등이 동반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여기 안경을 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보통 안경 벗으면 당연히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내가 오늘 아침에는 안경을 벗었을 때 늘 그래도 한 어느 정도는 보였는데 안경을 오늘 벗었는데 이 정도밖에 안 보인다. 근데 안경 끼면 예전 시력만큼 보인다. 즉 안경을 끼면 잘 보이는 교정 시력은 잘 나오는데 안경을 벗었다고 해서 안 보인다고 계속 불안해서 가끔씩 재발했다고 응급실에 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경을 착용하시는 분들은 안경 썼을 때 시력이 떨어졌을 때 그거를 재발 증상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다양한 검사를 해서 빨리 적절한 치료와 추적 관찰이 필요하고 시력 저하, 안통이 있을 때 그게 하루 이틀 만에 진행하는 경우에는 재발 증상이기 때문에 꼭 응급실이 되었던 외래가 되었던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